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조영단입니다. 오늘 치주재단을 통해서 여러분께 치주질환과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세균으로 인해서 치아 주변에 뼈가 녹고 이런 것들이 치주염. 치주염은 치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젊은 분들에게서는 치아 오식증 많죠. 그죠? 한 20대, 30대 정도까지는 치아 오식증 환자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은요, 충치, 치아 오식증은 잘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오히려 치주염 환자분들이 많아져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치아 오식증, 충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충치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이 안에 있는 이 신경을 타고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이 치아 뿌리 끝에 뚫려 있는 이 부분까지 염증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뼈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뼈를 녹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충치가 여기 치아 머리 여기 부분에 국한이 되면 그냥 요거를 제거하고 떼우면 그만이지만 이게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면 이 밑에까지 이렇게 와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치주 치료를 보게 되면은요, 우선 칼을 대지 않는 비수술적인 치료와 칼을 대는 수술적 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적인 스케일링과 치근 활텍술이죠. 입을 벌렸을 때 우리 눈에도 보이는 이 치은 연상, 잇몸보다 위에 있는 치아 주변을 띠를 두르고 있는 이 노란색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치석들이 제거가 안 되면은요, 밑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느슨해진 틈을 타고 잇몸 안쪽으로 또 치석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치석들이 조금 까매요. 흑갈색. 입을 벌려서 봐도 안 보이죠, 그죠? 잇몸 안에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치은 연화 치석이 이 밑에 있는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는 치근 활텍술이라고 합니다. 치과에 갔을 때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보통 스케일링 치근 활텍술을 시리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 바깥쪽에 있는 치석도 제거하고요. 잇몸 안에 들어있는 치석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잇몸 안에 들어있는 치석을 제거할 때는 기구가 잇몸 안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마취도 살짝 하면서 잇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기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긁어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치과 가시면 스케일링 할 때 많이들 이제 해보셨던 게 이런 초음파 기구일 거예요. 소리 나면서 물 나오는 이런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서, 저도 안경을 끼지만 이런 안경점에 가면은 안경 세척하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초음파 기구예요. 표면에 붙어있는 걸 떨어뜨리기 위한 용도로서 초음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이런 치석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건 거죠. 물을 뿌리면서. 자, 수기구도 있지만 초음파 기구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요, 좀 더 수월하죠. 그러면서 갖다 대기만 해도 치석이 떨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얄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 안쪽까지 들어가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가 깨졌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경 닦아내는 정도, 표면에 붙어있는 걸 떨어뜨리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초음파 기구입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비수술적인 치료는요, 안에 있는 치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넣어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뼈가 녹아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넓거나 하면은 이 기구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요. 잇몸을 열어서 안에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 부분이 뼈가 너무 많이 녹았다라고 하면 뼈를 다시 채워놓고 뼈를 재생을 하는 이런 치료도 하게 됩니다. 잇몸에 칼을 대는 모든 치료들, 이런 것들은 수술적인 치료로 보시면 되고요. 이 환자분도 잇몸을 열어서 봤을 때 이 안에 여러 가지 치석이나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많았고 다 제거하고 나니까 뻥 비어 있기 때문에 안에 뼈 이식 재료를 넣고 다시 뼈를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뼈가 없었는데요, 여기 안에 치석이나 염증 물질 이런 것 다 제거하고 뼈를 넣어서
다시 치아를 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충치로 인해서 치근단 치주염이 생기면은요. 자, 여기 충치 여기만 있으면 요것만 살짝 떼우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이 밑에 요 안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 부분이 이제 괴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괴사가 되게 되면은 치근단 부분까지 염증이 전달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뼈까지 침범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경치료라고 하는 걸 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을 치료해서 신경을 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치과에서 얘기를 하는 신경치료라고 하는 거는 병든 이 신경을 다 제거를 해요. 자, 이런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안에 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내고 이 안에다가 새로운 우리 치과 재료를 넣어주게 됩니다. 신경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신경은 항상 혈관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혈관이라는 게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 치아 자체에는 영양분,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요. 마른 장작처럼 되는 거죠. 힘이 조금 탁 가해지면은 쫙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씌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라운을 씌울 때 남아있는 부분이 많으면 그냥 씌울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에 부분에 못같이 이런 것들 나사를 박아서 보강을 해서 크라운을 씌우기도 합니다. 자, 치과 가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면서 치과 의사분들이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봤을 때 쉽게 구분하고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사진, 우리 치과에서는 파노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자, 치료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요,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이렇게 물질을 채워 넣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이는 물질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줄이 이렇게 있다면 아, 이 치아는 신경치료를 한 치아다 라고 알 수 있고요. 크라운을 씌우게 되고요. 자, 엑스레이 상에서 치아의 일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충치 제거하고 나서 일부만 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떼울 때 보통 금으로 떼울 수도 있고요. 이 색깔 나는 레진이라는 것도 떼울 수 있죠. 치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뺐다 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죠. 임플란트는 뼈 있는 부분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크라운 이렇게 만들고 요 사이를 나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